아내 옆에 누워있지만 마치 혼자 자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그녀는 등을 돌리고 당신은 침묵합니다. 우연한 손길도 없습니다. 따뜻한 시선도 없습니다. 오직 거리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활력도 없습니다. 욕망도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조용한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내가 남성으로서의 기계를 잃어가고 있는 건가? 나이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속 깊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이 3번 깨기 시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잠은 설치고 기분은 오락가락하고 몸은 무기력합니다. 아내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입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이해합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당신과 같은 수백 명의 남성들의 눈빛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빛들로부터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아무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실을 말입니다. 단지 나이 때문에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당신의 기계와 행복을 조용히 앗아가고 있는 것. 사실은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으며 이것을 더 일찍 알았다면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나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졌었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중요한 해결책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남성 건강을 연구해왔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75세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비결을 공개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말 75세인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영국 웨스트 잉글랜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발기부전으로 고통받던 남성 5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특별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그들 중 40%는 완전히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했고 나머지 35%도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6개월 후에는 결과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떤 종류의 운동이 그렇게 기적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숨겨진 근육을 강화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언제든지 집에서 할 수 있으며 단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무실에서 혹은 TV를 보면서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성기능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해결하고 방광 기능을 개선하며 심지어 허리 통증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솔루션입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유용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주의 깊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이 놀라운 운동에 대해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근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골반저근이라는 특별한 근육인데 이 근육이 남성의 모든 기능을 제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40년 연구 끝에 이를 깨달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근육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이 근육을 올바르게 단련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이 방법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불립니다. 이 근육은 소변을 중간에 멈추려 할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소변을 보는 동안에는 절대 이 동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변을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실제로 요도와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변을 보지 않을 때 그 근육을 조이는 느낌만 기억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서론이 길어서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운동을 올바르게 한 많은 분들이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약 3개월 동안 꾸준히 한 대부분의 분들은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그런 다음 골반 저근을 2, 3초 동안 조였다가 천천히 이완합니다. 이때 절대 복부, 엉덩이, 다리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골반 저근을 조이고 이완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약 10회 반복으로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갑니다. 익숙해지면 하루 3회, 각 10회씩 총 30회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멈추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상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에서, 사무실에서,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남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며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먼저 아연이라는 영양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의 다른 부위보다 아연을 10배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남성이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몸속 아연의 10%가 한 번에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를 잃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아연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몸은 분명히 약해질 것입니다. 아연이 가장 풍부한 음식은 굴입니다. 예로부터 스태미너에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나 새우 같은 해산물과 호박씨, 참깨 같은 견과류도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성분은 아르기닌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남성 기능이 혈액순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르기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기닌은 견과류, 해조류, 그리고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자주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성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정자의 질과 활동성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식물성 기름, 견과류, 씨앗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심하며 믿지 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정자 생성 과정에서 이러한 영양소들의 중요한 역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할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함께 섭취할 때 서로를 훨씬 더 잘 보완하며 그 효과는 몇 배로 증폭됩니다. 예를 들어 아르기닌과 피크노제놀을 함께 섭취하면 발기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정말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수면과 남성 기능 사이의 숨겨진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거나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하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젊은 남성이라도 하루에 5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면 남성 호르몬이 1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5시간은 단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단 하루의 수면 부족으로도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대부분의 남성은 수면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를 잃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잠만 잘 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7시 이후에는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커피, 녹차, 홍차 등이 포함됩니다. 침실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원하게 약 18, 20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를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깨워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이러한 기기들을 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잠들기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연 발기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숙면을 취했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만약 아침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은 수면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잠을 잘 잔 날에는 아침에 자연스럽게 더 건강하고 활기찬 느낌이 들 것입니다.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일 약 7, 8시간의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관계 시 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많은 남성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먼저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사정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72시간 주기로 재생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약 3일 안에 완전히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억지로 억제하려고 하면 실제로 전립선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주변 근육이 긴장되어 좋지 않습니다. 또한 혈액순환 불량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성생활이 전립선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적절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이상적인 빈도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적게 하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학은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중국 고대 서적에서는 억제가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황제들이 너무 많은 후궁을 두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한 조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대의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트레스 감소 효과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진정한 남성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스트레스를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를 즐기세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관계의 횟수보다 관계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운동과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8세 이정수 씨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당뇨병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성기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체력도 바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가빠져 쉬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하체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근 운동이나 팔굽혀펴기만 하지만 사실 하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은 심장에서 시작되지만 다리 근육의 펌프 작용으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하체 혈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정수 할아버지가 가장 많이 한 운동은 스쿼트와 종아리 들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5번밖에 못했지만 이제는 맨손으로 30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피해야 할 습관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실수가 매우 흔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립선에는 좋지 않습니다. 자전거 안장이 회음부를 계속 눌러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꼭 자전거를 타야 한다면 두꺼운 패드가 있는 안장으로 바꾸거나 자주 서서 가보세요. 둘째는 너무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우나나 온천을 좋아하지만 너무 자주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높은 온도는 정자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5분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는 꽉 끼는 속옷입니다.
통풍이 안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 또한 좋지 않습니다. 면으로 된 넉넉한 속옷을 입는 것을 권장합니다. 넷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순환을 방해하며 음주는 간 기능을 저하시켜 호르몬 생산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정수 할아버지는 금연과 금주를 통해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 관리를 잘해도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남성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남성 호르몬 생산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악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2세 박동호 씨의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 담배도 하지 않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갑자기 모든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식욕도 없었으며 당연히 아내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가르쳐 드렸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복식 호흡입니다. 배를 부풀리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배를 당기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만 해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가벼운 산책입니다.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만 편안한 산책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있는 곳에서 산책하면 더욱 좋습니다. 공원, 강변, 산책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피어나는 꽃을 보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박동호 씨도 매일 아침 30분씩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가족과 솔직하게 속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성공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중구에 사는 79세 김민준 씨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었고 고혈압 약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거의 10년 동안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하나 따라하자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는 매일 케겔 운동을 시작했고 하체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했습니다. 영양 관리도 철저히 하여 굴과 호박씨를 자주 섭취했다고 합니다. 수면 습관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3개월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자발적으로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고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아내와 다시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설명을 반복해서 지루하다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이 성공 사례들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광주 서구에 사는 73세 박현우 씨입니다. 이분은 전립선 비대로 인해 밤에 7-8번이나 화장실에 가야 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기운이 없고 우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과 복식 호흡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양 관리에도 신경 써서 특히 견과류와 생선을 많이 섭취했습니다. 2개월 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4개월 후에는 아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울하고 기운 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정말 밝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75세임에도 불구하고 20대 같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남성 건강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깨달았는데 몸을 바꾸는 것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변화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끝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81세 최영호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정말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은 늙었고 더 이상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체념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격려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자 그는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이제 그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의 소통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혼자서 고민하지만 아내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책의 절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두 주 만에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느리게 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니 믿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